내 돈으로 쌓아올린 그 가짜 왕관,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다. 네가 쓰던 이 카드, 이제 내 거야, 다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김말순 여사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아유 어머니, 현관 앞에 택배 온 거 안 보이세요? 좀 들여놓지. 그걸 기어이 제가 퇴근할 때까지 두셔야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랬다. 그리고 너 또 뭘 그렇게 샀니? 저번 달 카드값도 아직 안 메꿨다면서. 아, 몰라요. 남들 다 입는 코트 하나 산 거 가지고 진짜. 그리고 어머니, 제가 말한 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엄마 환갑 여행비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날카로운 하이톤의 목소리가 좁은 집안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멈춘 낡은 빌라의 반지하 냄새가 채 빠지기도 전 며느리 미주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놓인 큼지막한 스티로폼 택배 상자를 굽 높은 힐 끝으로 신경질적으로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신발장 구석에 처박혔고 그 소리에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말순의 어깨가 움찔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34 미주. 그녀의 차림새는 이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조와 그 자체였습니다. 백화점 1층 명품관에서나 맡을 법한 진한 향수 냄새가 퀴퀴한 콩나물 비린내를 덮쳤고 그녀가 입은 모피 트리밍 코트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반면 식탁 앞에 앉은 72 말순의 모습은 흑백 영화처럼 초라했습니다. 무릎이 다 늘어난 회색 추리닝 바지, 보풀이 하얗게 일어난 낡은 조끼, 그리고 콧잔 등에 걸쳐진 테이프 감린 돋보기. 말순의 손끝은 콩나물 대가리를 따느라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너 그 코트 또 할부로 긁은 거냐? 저번 달에 내 남편이 카드값 때문에 대출 알아보고 다니던 건 알고나 있는 게야? 말순이 돋보기 너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코트를 벗어 식탁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쳐 놓았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는 왜 자꾸 구질구질하게 돈 타령이세요? 남편 기죽게 누가 대출 받으랬어요? 그리고 여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 무시 안 당해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미주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반찬통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 환갑 여행비요. 친구분들은 다 사위, 며느리가 유럽 보내줬다는데 우리 엄마만 제주도도 못 가서 동네방네 창피 당하게 생겼다고요. 8천만 원이 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큰 돈인 건 알겠는데 어머니 숨겨둔 쌈짓돈 좀 있으시잖아요. 네, 며느리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미주는 언제 짜증을 냈냐는 듯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순의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말순은 쥐고 있던 콩나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8천만 원. 이 낡은 빌라 전세 보증금의 절반이 넘는 돈입니다. 미주야, 8천만 원이면 크루즈가 아니라 세계 일주를 하고도 남을 돈이다. 그리고 사돈어른 환갑이라니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하니? 내 남편 월급 300만 원에 이자 떼고 생활비 떼면 적자다. 정 가시고 싶으시면 제주도나 가까운 동남아 패키지로 알아보자꾸나. 내가 그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보마. 말순이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미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동남아? 지금 우리 엄마를 싸구려 패키지 여행이나 보내라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하시네. 시집 올 때 제가 해온 혼수가 얼만지 잊으셨어요? 예단비며 가전이며 빵빵하게 채워왔더니 이제 와서 며느리 친정 챙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미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잘 다듬어 놓은 콩나물 바구니가 엎어지며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이 썩어가는 빌라 구석에서 아둥바둥 콩나물값 500원 아껴서 도대체 뭐 하실 건데요? 나중에 죽으면 그 돈 싸들고 저승 가실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우리 남편. 아니, 내 거 될 거잖아요. 미리 좀 당겨 쓰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네. 미주의 목소리가 악다구니처럼 높아졌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흩어진 콩나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죽으면 다 내 거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가족으로서의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은 수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계산기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을 해도 참, 알았다. 알았으니 그만해라. 내 생각 좀 해보마.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무슨, 맨날 생각만 하다가 송장 치르겠네. 당장 이번 주까지 입금 안 해주시면 저도 생각이 다 있어요. 아유, 냄새나. 집구석에서 콩나물국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요? 진짜 궁상 맞아 죽겠네. 미주는 코를 감싸쥐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신경질적으로 발을 구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힌 문 너머로 미주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부엌.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웅웅 소리를 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콩나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시든 콩나물 대가리 하나가 그녀의 손 안에서 힘없이 부러졌습니다. 다 주워 담은 콩나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말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삼키며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낡은 조끼 안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테두리가 다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온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시장통 좌판에서 5,000원 주고 샀던 10년도 더 된 지갑.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짤랑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갑 안쪽 깊숙한 곳, 찢어진 안감 사이로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끄집어낸 것은 이 비루한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묵직한 메탈 소재의 검은색 카드. 카드 중앙에는 VIP라는 세 글자가, 그리고 하단에는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다이아몬드처럼 정교하게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의 흐릿한 형광등 불빛을 받아 카드가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습니다. 대한민국에 단 10장밖에 발급되지 않는다는 최상위 블랙카드. 한도 무제한. 이 카드는 말순이 젊은 날 피와 땀으로 일군 거대한 제국의 증표였습니다. 강남의 빌딩 세 채와 수백억 대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에서 오직 그녀만을 위해 발급한 카드. 하지만 며느리는, 아니 아들조차도 이 카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그저 시장에서 장사나 하며 푼돈이나 모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카드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가 쏟아부은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죽으면 다 내 거 될 거잖아요. 말순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전에 무기력한 노인의 것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회장님의 눈빛으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해주마. 하지만 그 대가는 내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게다. 말수는 카드를 다시 지갑 깊숙이 숨기고 콩나물 바구니를 다시 잡았습니다. 뚝뚝. 콩나물 대가리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부엌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른한 햇살이 빌라의 낡은 방충망을 뚫고 거실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경로당 다녀오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말순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던 미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좋아, 늙은이 나갔고. 미주는 까치발을 들고 안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특유의 파스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퀴퀴한 향이 훅 끼쳐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질색하며 코를 막았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제 말순이 지갑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뭔가 있어. 8천만 원은 아니더라도 금가락지나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을 거야. 미주는 서랍장을 열어젖혔습니다. 색이 바랜 내복, 구멍난 양말, 시장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손수건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진짜 구질구질해. 버릴 거면 좀 버리고 살지. 이걸 다 끌어안고 사냐? 미주는 짜증을 내며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서랍장 바닥을 두드려보고 장판 밑도 들추어 보았지만 나오는 건 먼지 뭉치와 10원짜리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거야? 그럼 어제 그 자신감은 뭔데? 노망이 났나? 허탕을 쳤다는 생각에 김이 빠진 미주는 마지막으로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자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칠이 다 벗겨져 흉물스러운 자개장. 미주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솜이 뭉쳐 무거운 목화솜 이불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미주는 이불 사이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노인네들은 이불 속에 숨기던데 그때였습니다. 이불 깊숙한 곳 신문지로 꽁꽁 싸맨 뭉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미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찾았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뭉치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누런 신문지를 벗겨내자 낡아빠진 검은색 양말 한 짝이 나왔습니다. 그 양말 안에는 또다시 헝겊으로 감싼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겹겹이 쌓인 포장을 벗겨내자 마침내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금덩이나 현금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진 것은 칠흑같이 검은 직사각형의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미주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채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느낌, 손바닥에 얹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에 카드가 비스듬히 반사되었습니다. 무광의 검은색 표면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은색 글씨, VIP 인피니트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이름 김말순. 김말순? 어머니 이름이잖아. 근데 인피니트? 이게 뭐지? 백화점 멤버십인가? 미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카드 뒷면에 적힌 발급사 이름과 블랙카드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른 지 1초도 안 되어 수백 개의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미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를 위한 카드, 한도 무제한, 연회비 250만 원, 초청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꿈의 카드. 미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카드 사진과 손에 든 카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손에 든 실물이 훨씬 더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시장 바닥에서 싸우던 노인네가 이 집 전세금보다 비싼 연회비를 낸다고? 미주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의 정체가 뭘까? 하지만 곧 그녀 특유의 뻔뻔하고 편리한 사고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알겠다. 아버님. 그래,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디서 몰래 만들어둔 걸 어머니가 유품 정리하다 찾은 걸 거야. 어머니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중요한 건가 보다 하고 장롱 속에 처박아 둔 거고. 안 그럼 이 비싼 걸 왜 썩히고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추론이었지만 이미 욕망의 눈이 먼 미주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카드의 한도가 무제한이라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한도가 무제한. 무제한이라고? 미주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이 카드만 있으면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친정 엄마의 환갑 여행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 꿈도 못 꿔본 호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남편 거잖아. 내가 미리 좀 써서 효도하겠다는데 뭐. 나중에 로또 당첨되면 갚으면 되지. 그래, 이건 하늘이 나한테 준 기회야. 그동안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했다고 주는 보너스라고. 미주는 카드를 꽉 쥐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며칠째 침만 흘리며 구경하던 초호화 크루즈 여행 예약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로이얼 스위트 룸 8,500만 원. 일반석도 아닌 로열 스위트룸. 전담 버틀러가 붙고 전용 수영장이 딸린 꿈의 객실. 미주는 결제창을 띄우고 카드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카드의 숫자가 하나씩 모니터에 박혔습니다. 마지막 유효기간과 CVC 번호를 입력하고 마우스 커서가 결제하기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찰나의 순간 말순의 굽은 등과 거친 손이 떠올랐지만 미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결제. 딸깍. 마우스 클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로딩바. 1초, 2초, 3초. 미주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예약번호 2025 VIP 001. 화면 가득 든 파란색 완료 메시지. 미주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됐어. 진짜 됐어. 미쳤어. 박미주. 너 진짜 가는 거야. 그녀는 노트북을 껴안고 침대 위를 뒹굴었습니다. 상상 속의 그녀는 이미 태평양 한가운데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 45층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 집무실. 정막이 흐르던 사무실의 고요를 깨고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직마이너스하고 진동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중년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VIP 카드 사용 알림 사용자 김말수님 금액 8,500만 원 사용처 월드와이드 크루즈. 회장님이 크루즈를 그것도 사전 보고 없이? 변호사는 즉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회장님 위치 파악해.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정밀 추적 시작해. 누군가 회장님 카드를 손댄 것 같다.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을 꿈꾸며 춤을 추고 있는 미주의 머리 위로 피할 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덫에 걸린 줄도 모르는 쥐새끼의 춤사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높이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 활기차고 들뜬 공기 속에서 미주와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미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산 명품으로 휘감았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 커다란 선글라스, 그리고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를 내는 최고급 리무와 캐리어. 옆에 선 친정엄마 역시 화려하다 못해 눈이 시린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연신 어머니에 이게 다 내 시어머니 돈이니? 아이고 웬일이니?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쉿,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냥 사위가 효도 여행 보내줬다고 해. 시어머니 돈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미주가 선글라스 너머로 눈을 흘기며 엄마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지워질 줄 몰랐습니다. 출국 수속 카운터 앞 퍼스트 클래스 전용 라인에 서 있는 기분은 짜릿했습니다. 이코노미 라인에 길게 늘어선 줄을 곁눈질로 내려다보며 미주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왔다는 우월감에 도취되었습니다. 박미주님, 티켓 발권 도와드리겠습니다. 로열 스위트 맞으시죠? 라운지는 25번 게이트역. 직원의 상냥한 안내를 받으며 미주가 여권을 건네려는 찰나였습니다. 미주야, 박미주. 수만 명의 인파 속을 뚫고 다급하고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그러나 이 화려한 공항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목소리. 미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린 곳에는 믿고 싶지 않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알고 쫓아왔는지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에 구멍난 양말 차림으로 공항 대리석 바닥을 뛰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럭셔리한 화보 속에 잘못 끼워진 흑백 사진 같았습니다. 너 이 녀석, 내 카드 내놔라. 그게 어떤 돈인데? 말순이 헐떡이며 미주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 봐. 며느리 잡으러 왔나 봐. 미주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재벌가 사모님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이 남루한 노인네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친정엄마와 식구들도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창피하게. 누가 보면 제가 도둑질이라도 한 줄 알겠네. 미주는 말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말순이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 미주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도둑질 맞지 않냐? 내가 몰래 훔쳐간 거잖아. 당장 내놔. 그거 안 내놓으면
나 죽는다. 응. 말순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주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징글징글한 장애물로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더 이상 지체했다간 SNS에 폐륜녀로 박제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앉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안요원, 여기요. 이 노인네 좀 끌어내세요. 미주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자꾸 남의 집 사람을 며느리라고 하네요. 저희 비행기 시간 다 됐거든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미주야? 치매라니? 내가 내 시험이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말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치매, 남의 집 사람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잔인하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줌마, 적당히 좀 하세요. 내가 돈 좀 쥐어드렸잖아요. 남의 집 일해주는 주제에 어디까지 따라와서 행패야. 미주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말순의 얼굴 위로 흩뿌렸습니다.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돈. 말순은 멍하니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주는 그 틈을 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자, 엄마. 재수없게 진짜. 자동문이 닫히며 미주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면세점의 불빛 속으로 사라지는 며느리. 그리고 차가운 공항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말순. 그녀의 주변으로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쯧쯧, 노인네가 곱게 늙지. 며느리가 불쌍하네. 치매 시어머니 모시느라. 수군거림 속에서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애원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 지폐를 하나씩 주워 주머니에 넣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남이라고 했냐? 치매라고 했냐? 내가 판 무덤, 내가 들어가는구나. 말순은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비란 없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10만 통급 초대형 크루즈 엠페러호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궁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위로 크루즈가 뿜어내는 수천 개의 조명이 별처럼 쏟아졌습니다. 파도 소리는 웅장한 재즈 음악에 묻혔고 바다의 짠 냄새 대신 달콤한 샴페인 향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갑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메인 데크에서 열린 선상 파티. 미주는 그 화려함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선내 부티크에서 새로 산 레드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는 크리스털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기는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예요. 보이죠? 이 엄청난 파티. 미주는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은 뷰티 필터 덕분에 도자기처럼 매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박! 언니 너무 예뻐요. 거기 어디예요? 완전 불업 형부가 능력자인가 봐요. 로열 스위트라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하트와 댓글들을 보며 미주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곰팡이 핀 빌라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기억은 전생의 일처럼 까마득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돌려 뷔페 테이블을 비췄습니다. 랍스터, 캐비어, 최고급 스테이크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식구들은 이미 정신없이 접시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우아하게 먹어. 촌스럽게 왜 그래? 아이고, 얘.
이게 한 접시에 얼마짜린데 남기냐? 너도 얼른 먹어. 본전 뽑아야지. 친정 엄마가 입가에 소스를 묻힌 채 랍스터 집게발을 흔들었습니다. 미주는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바로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호호, 우리 엄마가 너무 신나셨나 봐요. 효도가 별건가요? 이렇게 좋은 곳 모시고 오는 게 효도죠. 여러분도 부모님께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뻔뻔한 멘트가 술술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시어머니를 밀치고 온 일 따위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8천만 원짜리 여행을 즐길 자격이 있는 능력 있는 며느리이자 효녀였습니다. 자, 건배. 우리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미주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자 친정 식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맑고 청아한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파티장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 선장이 쏘는 골든벨 타임입니다. 가장 럭셔리하게 파티를 즐기고 계신 분께 특별한 빈티지 와인을 선물로 드립니다. 조명이 춤을 추듯 관객석을 훑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로열 스위트 객실 손님인데다 오늘 입은 드레스와 테이블에 깔린 고가의 메뉴들까지 누가 봐도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저요, 여기요. 미주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 그리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미주는 그 빛 속에서 눈이 멀 것 같은 황홀경을 느꼈습니다. 네, 저기 아름다운 붉은 드레스의 숙녀분. 축하드립니다. 자, 결제하실 카드를 준비해 주시죠. 오늘의 골든벨 주인공이십니다. 사회자의 농담 섞인 멘트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주는 우쭐하며 가방에서 그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명 아래서 VIP 블랙카드가 번쩍였습니다. 주변에서 우와, 저거 블랙카드 아니야?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미주에게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어머, 제가 쏘는 건가요? 뭐, 기분이다. 여기 있는 샴페인, 제가 다 쏠게요. 미주가 호기롭게 외치며 웨이터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B-2. 기계적인 비프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웨이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뭐지? 칩이 잘 안 읽히나? 미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B-2. B-2. 이번엔 두 번 연속으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파티장의 흥겨운 음악 소리 사이로 그 날카로운 비프음이 미주의 귓가에 거슬리게 박혔습니다. 웨이터가 당황한 눈빛으로 단말기 화면과 미주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손님? 승인이 거절되는데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도 무제한 카드인데. 그게 화면에 도난 분실 신고라고 뜨는데요. 순간 미주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바닥에 떨어진 잔이 산산조각이 나며 붉은 샴페인이 미주의 드레스 자락을 적셨습니다. 파티장의 음악 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난, 신고, 미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순식간에 그녀를 취조하는 신문실의 불빛처럼 변해 그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며느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던 그 시각, 서울의 낡은 빌라는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가 떠난 뒤 난장판이 된 현관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흩어진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 뭉치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느릿하고 차분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태풍의 눈 같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말수는 안방으로 들어와 자개장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헤집어 놓은 이불 틈 사이 텅 비어버린 비밀 공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둑맞은 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뢰였고 며느리에게 주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말수는 낡은 경대 앞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빗었습니다. 빗질을 할 때마다 공항에서 며느리가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이 툭, 툭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우미 주제에 치매 노인네. 빗질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말순의 얼굴은 더 이상 콩나물 값을 깎던 촌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구형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김 실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하고 정중한 목소리. 말수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내 카드 내역 보고 받았겠지? 네, 그렇습니다. 월드와이드 크루즈 선상 결제 8,500만 원. 지금 막 추가 승인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 사용이 아니신 걸로 판단되어 일단 보류시켰습니다만. 잘했네.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도난 분실 신고 처리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정지시키겠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도 접수할까요? 아니, 경찰은 나중에. 일단은 그 배 위에서 땡전 한 푼 못 쓰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 연동된 가족 카드까지 싹 다 동결시켜 물 한 잔도 사 마실 수 없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지금 위치 추적 결과 태평양 공해상입니다. 지금 정지되면 당사자가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할 텐데요. 김 실장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말수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곤란? 그 아이는 지금 내 돈으로 여왕놀이를 하고 있어. 그 왕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그게 사실은 족쇄였다는 걸 이제부터 가르쳐줄 참이야. 아, 그리고 김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사람 좀 보내. 집 비밀번호부터 바꿔야겠어. 아주 튼튼한 놈으로. 전화를 끄는 말수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배경화면에는 며느리가 처음 시집오던 날 수줍게 웃으며 찍었던 가족사진이 있었습니다. 말순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속 며느리의 얼굴 위에서 잠시 머물다 이내 종료 버튼을 눌러 화면을 까맣게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이제 심판의 버튼은 눌러졌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크루즈 선상 파티장. 미주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건넨 승인 거절이라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봐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다시 긁어봐요, 빨리. 미주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블랙카드다 하며 부러워하던 눈빛들이 순식간에 의심과 조롱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 이미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명확히 뜹니다. 혹시 본인 카드가 맞으십니까? 웨이터의 목소리가 한층 딱딱해졌습니다. 본인 카드냐는 질문. 미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남편이. 아니, 내가 받은 건데. 아, 진짜 재수없게 기계가 왜 이래. 미주는 허세를 부리며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였습니다. 한도가 넉넉하진 않지만 당장 이 망신스러운 상황은 모면해야 했습니다. 자, 이걸로 해요. 샴페인값 내가 낸다니까요. 웨이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2번째 카드를 받아 긁었습니다. B-이 또다시 울리는 날카로운 경고음. 이번에는 웨이터가 단말기를 미주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래 정지 지급 정지된 계좌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요? 손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미주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모든 계좌를 동결시킨 것입니다. 친정 엄마가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예, 미주야. 왜 그러니? 결제 안 돼? 내 카드로 해볼까? 엄마가 내민 카드는 체크카드였습니다. 잔고가 있을 리 만무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웨이터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B-이 3번의 경고음. 그것은 미주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파티장의 흥겨운 재즈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미주 일행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돈도 없는 주제에 골든벨을 울린 거야? 어머, 아까 라이브 방송할 때 보니까 시어머니 욕하더니 꼴 좋다. 사기꾼 아니야? 무전 취식?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는 무전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주 씨 되십니까? 저음의 목소리가 미주를 압박했습니다. 미주는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한국경찰청과 카드사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VIP 블랙카드는 도난품이며 귀하는 현재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책임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주와 그 일행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현재 귀하의 모든 결제 수단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이미 이용하신 스위트룸 이용료와 선상 서비스 비용 8,500만 원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귀하와 귀하의 일행을 뭐요? 어쩐다는 거예요? 미주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습니다. 선내 규정에 따라 즉시 객실에서 퇴거 조치하고 도착항인 인천으로 인계될 때까지 별도의 격리 구역에 구금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오시죠. 구금? 감옥에 가둔다고요? 안 돼. 나 로열 스위트 손님이야. 이거 놓으라고. 미주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의 억센 손길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양쪽 팔이 붙들린 채 끌려가는 미주의 눈에 엎어진 샴페인 잔과 바닥에 뒹구는 랍스터 껍데기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흐르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억센 손에 이끌려 미주와 가족들이 도착한 곳은 크루즈의 가장 밑바닥, 수면 아래 잠겨 있는 승무원 구역의 낡은 격리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철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숨이 턱 막힐 듯한 기름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웅웅거리는 거대한 엔진 소리가 바닥을 타고 올라와 온몸의 뼈마디를 진동시켰고 천장에 달린 희미한 형광등 하나만이 파리하게 떨며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미주는 철제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8천만 원짜리 로열 스위트룸의 폭신한 침대 대신 삐걱거리는 스프링 소리가 나는 딱딱한 매트리스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샴페인의 캐비어를 맛보며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 굴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미치겠어. 여기서 못 나가면 어떡해? 미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한번 시어머니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한 번만 받아줘. 미주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감정 없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수신 차단. 그 네 글자가 미주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콩나물 값을 아끼며 쩔쩔매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그 만만한 노인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자신의 목줄을 이렇게 잔인하게 조여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주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스마트폰을 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에 금이 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 이 기집애야. 내가 다 해결한다며. 시어머니 돈이라며.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달려들어 미주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화려했던 꽃무늬 원피스는 땀에 젖어 볼품없이 구겨져 있었고 곱게 올렸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나 칠순이고 뭐고 감옥 가서 콩밥 먹게 생겼어. 사위한테라도 전화해봐. 빨리. 엄마의 타박에 미주는 울먹이며 다시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이 깨져 거미줄처럼 금이 간 화면 위로 남편의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는 먹통. 남편 또한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미주의 번호를 차단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켰지만 와이파이마저 끊겨 메시지 전송 실패를 알리는 붉은색 숫자 1만이 야속하게 떠있을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연락할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망망대해 위의 감옥.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물이라도 좀 줘요. 사람 숨 넘어가는 꼴 보고 싶어요? 미주가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쾅쾅쾅. 철문이 울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보안 요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침을 삼킬 때마다 모래알을 삼키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룸서비스는커녕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 속에 꽂혀 있는 신용카드들은 모두 정지되어 무용지물이 된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미주는 무릎을 감싸 안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배가 파도를 탈 때마다 좁은 선실이 울렁거렸고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듯 메스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배의 엔진 소리와 가족들의 원망 섞인 흐느낌,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화려한 크루즈 여행의 꿈은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낡은 빌라보다 콩나물 냄새나던 그 부엌보다 못한 이곳에서 미주는 짐승처럼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3일간의 지옥 같은 항해가 끝났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미주와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아닌 심판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감시하에 배에서 내리는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 머리는 떡이 져서 얼굴에 들러붙었고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화장은 검은 국물처럼 흘러내려 마치 기괴한 가면을 쓴 것 같았습니다. 최고급 명품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미주 일행의 주변에는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봐. 꼴이 왜 저래? 무슨 일 있었나 봐.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3일 전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밀치며 들어갔던 바로 그 게이트였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세상의 여왕이라도 된 듯 당당했지만 지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 못한 처지였습니다. 입국 게이트 끝자락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가족들의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 2명이 미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한 남자가 품에서 경찰 신분증과 접혀있던 종이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박미주 씨 되십니까?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미주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박미주인데요. 왜 그러시죠?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건조한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음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주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요. 사돈이 쓰라고 준 카드라니까. 오해라고요, 오해.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피해자 김말순 씨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자세한 건 서해 가서 진술하시죠. 가시죠. 경찰이 미주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양옆에 선 경찰들의 위압감은 쇠사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미주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미주가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강제로 이끌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미주의 뒤로 최고급 리모와 캐리어가 바닥에 긁히며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음을 냈습니다. 그 불쾌한 소리가 마치 미주의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내는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친정 식구들 역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공항 유리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도로가에는 경찰차 한 대가 붉은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번갈아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윙윙 돌아가는 그 불빛이 마치 미주를 삼키려는 괴물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차 뒷문이 열리고 미주는 짐짝처럼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공항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미주는 어둠 속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늦은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초췌하다 못해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로 미주는 택시를 타고 빌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낡고 구질구질하다며 치을 떨었던 그 집이 지금은 유일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간절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비가 없어 친정엄마가 주머니를 탈탈 털어 겨우 동전까지 긁어모아 계산을 하고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골목길, 익숙한 빌라 입구에 들어서자 미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씻고 시어머니에게 빌어서라도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미주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3층, 익숙한 현관문 앞에 다다른 미주는 습관처럼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띡띡띡띡 빵. 경쾌한 해제음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주는 당황하여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띡띡띡띡 빵. 또다시 울리는 경고음. 붉은색 에러 불빛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깜빡였습니다. 왜 이래? 배터리가 나갔나? 미주는 손바닥으로 도어락을 문지르고 다시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은 요지부동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센서등이 켜지면서 문 옆에 놓인 낯선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곳에는 미주의 옷가지와 화장품들이 아무렇게나 쑤셔 박힌 짐 가방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비닐에 쌓인 서류 봉투가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하얀 종이들을 꺼내 읽어내려가는 미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혼 소장,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장, 법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칼날이 되어 미주의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배우자 박미주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은 없으며 귀하가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 8,500만 원에 대한 전액 변제를 요구한다. 미주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문이 잠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 집이라는 공간이 그녀를 완전히 토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미주예요. 잘못했어요. 미주는 미친 사람처럼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철수 씨,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나갈 데 없단 말이야.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복도를 울리는 자신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얇은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주는 짐 가방을 끌어안고 현관문 앞에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크루즈의 호화로운 침대 위에서 뒹굴던 기억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허락된 공간은 이 차갑고 더러운 복도 한 구석뿐이었습니다. 서류 봉투 위로 미주의 눈물이 툭툭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복도에서 쪼그려 자다 깬 미주는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듯 쑤셨습니다. 눈곱이 끼고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그녀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띠리링 띠리링 도어락이 해제되는 청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주는 감전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미주는 무조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 생각으로 무릎을 굽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을 본 순간 미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콩나물을 다듬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딱 떨어지는 핏의 검은색 정장 바지, 어깨에는 우아한 캐시미어 쇼를 두르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백발이었던 머리는 세련되게 드라이하여 볼륨을 살렸고 화장기 없던 얼굴에는 은은한 메이크업이 더해져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낯설지만 압도적인 아우라. 그것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자가 아닌 수백억 자산을 움직이는 기업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며느리를 향한 온정이나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냉철한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내 집 앞에서 뭐하는 짓이니? 시끄럽게.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8천만 원 제가 평생 일해서라도 갚을게요. 제발 이혼만은. 미주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말순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피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갚아? 내가 무슨 수로? 내 남편 월급으로? 아니면 내 친정집 그 쥐꼬리만한 집 팔아서?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넌 내 돈을 훔친 게 아니다. 넌 내 신뢰를 훔쳤고 기회를 걷어찼어. 내가 콩나물값 아끼고 구멍난 양말 기워 신는 게 돈이 없어서인 줄 알았니? 돈이라는 건 말이다. 쓸 때 쓰는 거야. 너처럼 허영심 채우려고 펑펑 쓰는 게 아니라. 말수는 쇼를 고쳐 매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집 전세 자금, 내가 타고 다니던 차,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다. 이제 그 모든 지원은 끝났다. 변호사 통해 서류 보냈으니 법대로 해라. 형사처벌 달게 받고 죗값 치러.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요. 미주가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타일에 닿았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미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사, 차 대기시켰나? 말순이 허공에 대고 말하자
빌라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서 정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하며 쳐다보는 가운데 말수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미주의 희망도 하나씩 부서져 내렸습니다. 말순이 차 뒷좌석에 앉자 기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묵직한 문 닫히는 소리. 그것은 미주와 말순의 세계가 영원히 분리되는 소리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말순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한 차는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매캐한 매연만이 덩그러니 남아 미주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에 버려진 짐 가방과 찢어진 이온 소장, 그리고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미주.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지만 미주의 인생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며느리, 그 손에 남은 건 핏빛 후회뿐입니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또한 신뢰를 잃어버린 자에게 인생의 한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저의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